네, 여러분, 저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저기, 우리 지금 반에 실력자들 엄청 있나 봐. 어떻게 뭐 100점 어떻게 맞죠? 대단하네. 야, 사람이 좀 아무리 저기, 저 OX가, 아니, 그래도 저기 OX 막 25문제, 막 30문제 그렇게 나가는데, 야, 저걸 다 맞춰버리시네. 대단하시네. 아, 매일 상을 줄 수도 없고, 이거. 네.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 여기서 엄청 붙으시겠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인권보호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있죠. 452페이지, 452페이지. 여러분, 100점 안 맞았다고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건 아니니까 저 너무, 여러분, 시험이란 게 막판에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죠? 100점 맞은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막판에 그냥 하는 사람이 붙는 거야. 막판에 확 살짝 뛰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막판에 화이팅 하시고, 자, 인권보호규칙. 자, 2조 정의에서 1호 경찰관 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의무 경찰까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성원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관 등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왜냐면 인권이니까. 인권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외국인까지 거기다가 적용 범위에다가 넣어놓은 것처럼 우리 경찰 인권보호규칙도 우리 안에 있는 구성원들 전부 다 경찰관 등 개념 안에다가 다 그냥 포함시켜 놨습니다. 자, 아래 3조 바로 이제 2장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자, 인권위원회. 자, 3조 설치에 두째 줄 끝에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는 없습니다. 경찰서에는 인권위원회가 없어요. 경찰서에서는 완전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청, 경찰청의 인권위원회를 두고 조직 전반이 인권 친화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고 경찰서에는 인권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문기구예요. 딱 그냥 명식으로 자문기구라고 찍어놨습니다. 심의기구도 아니고 의결기구도 아니고 자문기구. 자문기구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문기관은 자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설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문기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기관장이. 그것이 이제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자, 자문기구라고 그냥 명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문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고 또 거쳤다고 하더라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자, 4조 업무. 자,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관장이 여기 권고나 의견 표명에 따라야 돼?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권고, 의견 표명하면 그것이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 5조 구성을 보시면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3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뭐랑 비교해야 돼?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국경위, 자경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러나 인권에서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완전한 강행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 그래? 인권에서는 남녀의 인권이 엄청 중요한 거죠. 특히 오랫동안 이 억압받아왔던 여성의 인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남녀 거론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거론한다면 제대로 돼 있게끔 강행 규정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노력 규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강행 규정으로 들어와 있고요. 자, 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 호선한 사항이 호손 중국인 추죠. 호손 중국인 추. 호손 중국인 추의 거의 인이 경찰 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호선 서로 그냥 정하는 사항들. 호손 중국인 추. 자, 3항에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서 인권 업무를 누가 맡아? 감찰이 인권 업무를 맡고 있어요. 우리 내부 직원들은 때려잡으면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진짜 언밸런스죠. 이 세상은 진짜 극과 극은 통하나 봐.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언밸런스하게. 근데 이제 취지는 이런 거죠. 감찰을 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인권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감찰에서 인권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이 나가도록 우리 안에 권력 부서인 감찰에서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죠. 인권 친화적으로 다른 부서들에서 움직이도록 감찰에서 압력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감찰에다가 인권을 맡겨놨습니다. 자, 4항에 위촉위원은 끝에 아래 각 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청장이 위촉합니다. 자,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 포함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다른 자격사유, 결격사유는 눈에 좀 들어오는데 이 인권위원회는 결격사유, 자격사유, 결격사유 좀 잘 안 들어오죠. 그렇죠. 잘 안 들어오는데 숙지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아까 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학 파트에서는 출제할 문제가 별로 없어요. 눈에. 그래서 이 인권보호규칙 엄청 최고 유력한 거죠. 이 안에서 뭐 최고 유력한 거지. 예,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여기 5조의 사항이
자격사유죠. 자격사유. 그다음에 6조가 결격사유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3년이죠. 3년. 다 3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 사항 자격사유 관련해서 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각 호에 뭐뭐가 있냐면 자 판검변 3년 이상. 자 2호에 학교에서 교원 교직원 3년 이상. 이게 교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에 고등교육법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교수까지 들어가는 거죠. 주로 타겟이 이제 교수죠. 그래서 교원 교직원 3년 이상. 3호에 인권 분야 3년 이상. 그래서 판검변 3년 이상, 교수 3년 이상, 교원 교직원 3년 이상, 또 인권 분야 3년 이상, 각 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6조 결격 사유를 보시면 2호에 선거 취임 공직이죠. 선거 취임 공직. 선거 취임 공무원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저 국경이나 자경위에서 선거 취임 공직 딱 그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거 취임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결격 사유도 3년, 자격사유도 3년, 결격사유도 3년. 자, 3호에 경찰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경찰 출신은 퇴직하고 3년 이상 지나야 이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7조 임기를 보시면 위원장과 유축위원회 임기는 위축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축위원은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대. 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아니 위원장, 위축위원 똑같이 연임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흔히 연임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냥 한 차례 연임하게 하든지.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게 해놓고 위원은 한 차례도 아니고 2차례나 연임할 수 있대. 완전히 그래서 제가 멘트 에다 써놓은 거예요.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고 위원한테는 후하고. 그렇죠? 위원장은 연임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유축위원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어. 아주 좀 특별해. 그래서 이런 거지.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약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인권이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의 사정을 살펴주는 것이 인권이죠. 그래서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놓고 보면 누가 약한 사람이야? 위원이 약하지. 그러니까 약한 위원은 후대해주고 강한 위원장은 박대하고 하는 것이 바로 경찰인권부 규칙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연상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2차례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2항도 똑같아. 2항도 위촉위원회 결혼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한테 어떤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난 위원을 새로 뽑는 후임자를 새로 뽑는 것을 보궐위원이라고 하죠. 위원한테 사고가 나서 보궐위원을 뽑아. 그럼 그 보궐위원은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유치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2년 새로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위원장은 어떻게 돼? 위원장은 저 밑에 10조를 보시면요. 10조 2항에 위원장이 일시적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 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촉일자가 빠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촉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하고요. 자, 3항.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대신 6개월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어. 왜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왜 선출하지 않게 해놨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항에 위원장 지금 사고가 나서 새로 뽑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고가 나서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자녀 임기로 해요. 아까 위원은 어떻게 되죠? 위원은 사고 나서 새로 뽑으면 유치된 날로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새로 하는 거야. 위원한테 사고가 생겨가지고 보궐위원으로 새로 뽑힌 사람은 2년 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위원장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예요. 그래서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남았으면 선출하지 않고 딱 지난 다음에 새로 2년 하게끔 새로 선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아니 위원이 임기가 새로 시작하면 위원장도 임기 새로 시작하면 되지. 꼭 그냥 위원은 보궐위원 임기 새로 시작하고 위원장은 그냥 전임자 전임기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고 위원한테는 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상을 좀 시켜주십시오. 자, 11조 회의를 보시면 2항에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시도청은 분기 1회 개최합니다. 시도청 천만다행이지. 월 1회 하려고 그래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근데 이제 경찰청은 하여튼 뭐 인권 친화적으로 한다고 해서 월 1회 하고, 시도청은 그나마 분기 1회 개최함으로써 좀 숨통을 좀 트여놨고요. 자, 3항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여러분, 국경위 임시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이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위원과 관련해서 위원 3인 이상, 자경위는 위원 2인 이상, 2명 이상. 근데 경찰인권위원회는 재적 3분의 1 이상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경찰인권위원회가 국경위, 자경위랑 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야 한다. 이것부터 비교부터 시작해서 좀 비교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연상해서 비교해 주시고요. 자, 저 밑에 18조 하겠습니다. 제3장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인권교육. 이게 5기 3종 매교예요. 오케이? 5기 3종 매교인데 5기 3종은 주어가 경찰청장이고 매교는 주어가 경찰관서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5기 3종 매교 중에서 5기 3종. 자, 18조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경찰청장은 그때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기 5년마다 그래서 5기 주어는 경찰청장. 자, 18조의 2 아래 경찰 인권교육계획의 수립. 자, 경찰청장은 저 아래 3년 단위로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역시 주어는 경찰청장. 3종 인권교육 종합계획 3년마다. 그래서 5기 3종 주어는 경찰청장. 자, 오른쪽 2항에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서장입니다. 그래서 5기 3종 매교인데 5기 3종은 주어가 경찰청장, 매교는 주어가 경찰관서장. 그렇게 가고요. 자, 20조의 3을 보시면 교육시기 및 이수시간. 이거 그냥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장교 오르길 이렇게 외웠어요. 뭐냐면 자, 신임 교육기간 중 5시간 이상. 신장교 5, 6, 1이니까 신임 5시간 이상. 그 다음에 장인데 이게 장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까지. 그러니까 장직이죠. 사실은 장직. 그래서 관서장, 그 다음에 재직 경찰관 등 5, 6시간 이상. 그 다음에 신장교 교육기관 입교하면 우리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다가 경찰 인재개발원이나 그다음에 수사연수원이나 이런 곳에 잠깐씩 뭐 1주, 2주, 3주 이렇게 잠깐씩 교육받고 오고 막 그렇거든요. 그때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간 중에 신장교 5, 6일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교 5, 6일. 자, 4호에 인권강사 경찰관 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조직이 되려면 인권교육을 받아야 되죠. 근데 누가 인권교육을 해? 아니 외래 강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 경찰 업무를 또 잘하는 것은 우리 경찰관들이잖아요. 우리 경찰 업무의 어느 구석구석에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 경찰관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 중에서 좀 똑똑하고 이런 부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인권 강사 경찰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인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인권 교육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인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40시간 이상, 연 40시간 이상 인권 교육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 교육을 하러 다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장교 오르길 추가로 경찰 인권 강사는 40시간 이상 인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21조 인권 영향 평가의 실시. 여러분, 이 인권 영향 평가가 우리 경찰이 하는 특정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특정한 영역에서 그런 업무가 인권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 인권 영향 평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가 인권에 친화적인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이걸 따져보게끔 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의도는. 이게 어떤 법령에 있는 제도일까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경찰청에서 머릿속에서 떠올려가지고 그냥 경찰청 훈령, 경찰 인권 보규칙 이것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어디 법령에서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엄청 칭찬하는 것이 이 인권 영향 평가입니다. 자, 인권 영향 평가를 하는 그 영역이 우리 안에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주요한 것들입니다. 주요한 것들. 그것이 정지입니다. 그래서 법령 규칙, 정책 계획, 집회 시위, 법정집, 법령 규칙, 정책 계획, 집회 시위, 법령 규칙, 정책 계획, 집회 시위. 자, 법정집 그리고 인권 영향 평가 실시해야 한다. 가행 규정입니다. 가행 규정을 해놓고 반드시 하는 거죠. 가행 규정을 해놨으니까 인권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칭찬하는 것이지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놨으면 인권단체에서 칭찬하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당연히 안 할 텐데 칭찬할 리가 없지. 가행 규정으로 우리끼리 그냥 가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자, 법정집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인권 영향 평가의 절차가 자, 경찰청장은 다음 기한 내에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법정집을 놓고 오케이? 법정집 6.3이에요. 6.3. 60일 전. 그냥 이전 30일 이전까지. 오케이? 법정집 6.3, 법령 규칙 정책 계획 집회 시위가 각각 6.3, 6.3이 60일 이전까지, 그 이전까지 30일 이전까지 법정집 6.3. 자, 법령 규칙 해당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 상정하기 60일 이전까지. 그다음에 정책 계획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자, 집회 시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면 종료한 다음에요. 그 종료 앞이에요.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이면 종료 앞이야 뒤야. 여러분 종료 앞입니다. 앞이. 왜냐면 우리 어문적으로 국어적으로. 근데 경찰청에서는 뒤에 하고 있어 뒤에. 그래?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이 의미를 종료하고 나서 그 집회 시위의 시행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그 이후에 하고 있어요. 이후에. 근데 우리는 그 실문은 몰라. 내가 실문을 어떻게 알아? 그죠? 우리 실문 그냥 이 단어 이 문맥의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지. 문맥의 뜻이 당연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이면 종료일 앞에 30일 이전이지. 그렇죠? 오케이? 잘못 만든 겁니다. 잘못.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이 종료일로 정해 놓은 것이 그 뒤로부터 어떤 집회 시위를 딱 끝냈어. 집회 시위가 평화롭게 되면 우리는 평화롭게, 또 폭력적으로 되면 또 강제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집회 시위에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권 친화적으로 됐는지 아니면 인권 침해적으로 된 상황이 있는지 그런 걸 따져보려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규정 자체는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이면 종료일 앞에 30일 이전이죠. 그렇죠? 경찰청에서 의도하고 규정 잘못 만든 거죠. 잘못 만든 겁니다. 아니 이게 뭐 시험에는 종료일이 나오고 종료일하고 30일 이전 이게 나오지, 야, 종료일 앞에 30일이냐 뒤에 30일이냐. 만약에 진짜 그런 문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문어적인 해석만 해서 종료일 앞으로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은 아니 어떤 법령 규칙을 해석할 때는 우리 국어법적, 국어학적 해석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이건 명확하잖아요. 종료일 앞으로 30일 이전이잖아. 현실에서 의도한 것은 다른 의도였지만, 제가 뭐 때문에 종료일부터, 오케이? 이 종료일은 바꿀 수가 있어요. 시작일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료일입니다. 종료일. 자, 24조는 25조랑 비교하셔야 되죠. 이게 여러분 거기 어떤 그 학생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연진반점. 좋더라고. 연진반점. 저는 그냥 이게 평가반으로만 숙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인권 영향 평가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인권 영향 평가 평가반 이렇게만 숙지했는데, 여기 지금 그 인권 영향 평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기 1회 이상 인권 영향 평가 이행 여부 점검이거든. 점검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거든. 거기에 분명히 지문에 인권 영향 평가 이행 여부 점검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근데 25조에 인권 진단이 추가로 있거든요. 그래서 연진 반점 인권 진단은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인권 영향평가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그래서 반기하면 1년에 2번이죠. 그래서 연진 반점. 중국집 이름이지, 중국집 이름. 연진 반점. 이렇게 좀 숙지 좀 해 주시고요. 자, 28조를 보시면 진정의 접수 및 처리. 인권 침해 진정은 문서, 전화, 구두로 접수받으며 담당 부서는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실로 합니다. 자, 인권 침해 진정, 문서, 전화,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화로도 인권 침해 진정, 문서, 전화, 구두로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특별하죠. 이것도 특별한 규정이죠. 한마디로 우리 이 경찰청에 이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우리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경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그냥 엄청 적극적으로 잘 만든 규정인 것이죠. 그래서 어디 법령에도 없는 인권 영향평가도 그냥 도입해가지고 막 가행적으로 막 실시할끔 해놨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경찰 인권보호 규칙입니다. 그래서 진정도 엄청 적극적으로 문서, 전화, 구두로까지 그냥 접수를 받는 엄청 적극적인 우리 자세를 그렇게 여기다가 적시를 해놨고요. 자, 2항에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실은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었더라도 인권 침해 관련은 맨 끝에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29조 진정의 각하. 29조 진정의 각하는 37조 진정의 기각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죠. 각하는 뭐고 기각은 뭐예요? 각하는 조사도 하지 않고 짬시키는 것이, 한번 읽어보고 짬시키는 것이 이 각하죠. 저 기각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말은 아니야. 인권 침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그래서 각하는 조사해보지도 않은 것. 즉, 그냥 명백한 사유, 조사해볼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각하를 치는 것이고, 오른쪽에 37조 진정의 기각은 조사해봤더니 인권 침해 아니야. 이겁니다. 조사해봤더니 인권 침해 아니야. 자, 그래서 왼쪽에 진정의 각하를 보시면, 자,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할 경우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 조사 없이 짬시키는 거죠. 조사 없이 짬시키는 거. 자, 1호에, 끝에 1호에 인권 침해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 명백하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짬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2호에 명백히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야. 짬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자, 3호도 역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명백하게 밝혔어. 자, 4호에 시효가 완성됐어. 5호에 중간에 법원이나 헌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런 것들이 아래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어. 이미 사안 종결됐건 이미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야. 그러면 이 우리 경찰 인권보호 담당관실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수사 재판으로서 가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재판이 완성돼 버렸어, 종결돼 버렸어. 그러면 각하 사유고요. 6호에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됐어. 이건 뭐 음해죠. 음해, 투서, 음해. 자, 7호 진정을 취소해버렸어. 8호 기각 각하된 진정과 동일한 내용이야. 자, 9호에 중간에 비방 목적,
업무 방해 목적이야. 10호에 저 중간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대되는 경우야. 터무니없는 경우죠. 터무니없는 경우. 자, 11호에 중간에 같은 사실을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신 진정인의 진정 취소를 이유로 각하 처리된 사건은 제외합니다. 왜? 진정인이 한 번 진정을 제기했다가 취소해서 각하 처리됐어. 근데 그때 다시 제기했어. 그 다음에. 그때는 그냥 각하하면 안 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진정인이 최초에 진정을 냈다가 취소를 해서 이제 각하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냈어. 이것은 진정인이 최초에 진정을 냈다가 가해자의 강압에 의해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다가 도저히 안 됐어. 다시 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보호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만들어버려. 그럼 한 번 진정을 냈다가 취소한 사람은 다시는 구제받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오른쪽 37조 진정의 기각을 보시면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진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 1호에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뭔 말이야? 조사를 해봤더니 야 네가 인권침해 당했다는데 인권침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자, 2호에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뭔 말이야? 조사를 해봤더니 구제 조치가 필요치 않아 이 말입니다. 자, 3호 진정 내용은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조사를 해봤더니 네 말이 네가 주장한 그 사실이 있었던 것은 맞아. 그러나 그것이 인권 침해는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진정의 기각 사유는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말을 연결시켜서 읽으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래.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래.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왼쪽 32조. 자, 물건 등의 보관 등 오른쪽에 사항으로 가시면 사항. 조사 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고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2호에 사건이 종결돼서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어. 아니 그러면 요청하지 않아도 반환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요. 자, 35조 조사 중지. 조사 담당자는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그 다음 문구죠. 다만 조사를 중지하더라도 확인된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중지할 수 있더라도 구제 절차는 계속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 36조 진정의 취소. 자, 진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취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인권 침해 진정은 문서, 전화, 구두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 침해 진정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자, 대신 다만 진정인이 경찰관 등에게 구두로 진정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대신 작성해서 진정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취소 조서를 취소장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또 전화로 진정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 보고서를 취소장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정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의 취소도 상당히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만 이 항에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유치인이거나 수용자인 경우에 둘째 줄 취소장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뭔 말이야? 유치장이나 교도소 이런 데서 있는 사람이 제기한 인권 침해 진정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취소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해놨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이 신체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진정 취소를 구두로도 할 수 있게 해놓으면 경찰관이 장난치죠. 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진정하는 그 상대방이 대부분 경찰관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권침해 진정도 쉽게 취소할 수 있게 해놔버리면 그것은 누군가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인권침해 진정하는 것이 대부분 다 교도관이나 경찰관이에요. 자, 검거됐을 때 경찰관한테 가혹행위 당했다 이런 거 엄청 진정하죠. 근데 그것을 인권침해 진정 받은 사람이 구두로도 취소장을 접수할 수 있게 해놔버리면 그냥 장난으로 그냥 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치장, 구치소 등에 있는 사람이 인권침해 진정을 취소하려면 그것은 서류로, 문서로만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넘어가고 이제 여러분 진짜 마지막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2020년도 엄청 최근에 제정됐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 우리 안에 인권 관련된 규정이 얼마나 많아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또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그다음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그다음에 좀 전에 본 경찰청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하러 또 이걸 또 만들어놔? 왜 이런 거 왜 만드는지 알아요? 다 실적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실적 때문에 우리 공무원, 경찰 공무원 어떤 부서장이건 직원이건 이런 거 만들면 나중에 성과평가 기술에다가 이런 거 만들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잘못됐습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야,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을 만들었으면 제대로나 만들지. 이거 완전 삐꾸강령이야. 저 진짜 삐꾸강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제가 잘못 만들었어. 왜 잘못 만들었어? 보세요. 자, 5조에 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지시가 뭐야? 상관의 지시잖아. 그렇죠? 자,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거부해야 하고 가행 규정이네. 왜 삐꾸야? 아니, 누구는 몰라서 뭐 이걸 이렇게 안 적어놨어? 아니,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그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건 뭐하건 간에 다 임의 규정을 해놨어. 왜 그래요? 복종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에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그건 가행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 규정들에서는 상관의 지시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복종 의무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임의 규정으로 다 해놨어요. 뭐 행동형 책임과 상담할 수 있다. 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다 해놨는데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에서만 거부하고 가행 규정을 해놨어. 아우 진짜 짜증나요. 자, 삐끗 규정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6조에서 차별 금지 영역을 정해놨어요. 왜냐? 차별받으면 인권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왜냐? 인권의 4대 영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인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눈 뜨시고. 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인권의 4대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하면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의 6조에 차별 금지를 규정하면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할 영역을 거기 적어놨어요. 이 영역들이 뭐야? 차별이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영역들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성적 지향이 없어. 성적 소수자들. 제가 왜 괜히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해요? 이걸 제정할 때 논란이 돼가지고 언론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언론 보도에 경찰청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성적 소수자를 거기에 차별 금지 영역으로 넣을지 말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결국엔 뺐어. 이러려면 이런 규정 만들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니 어떤 규정을 제정하려고 하면 그 규정을 제정하는 그 목적에 입각해서 제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경찰법이나 어디 이런 데서 성적 소수자 차별하지 말라. 이것을 안 넣어 놓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인권을 딱 얘기하면서 차별 금지 영역을 엄청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아니 성적 소수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떤 가치관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성적 소수자가 병이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유전자면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규정에서는 모르겠는데, 아니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에서 차별 금지 영역을 규정하려면 성적 소수자도 넣어야 되죠. 더더군다나 그것을 제정할 때 막 언론에 보도될 만큼 문제가 됐으면, 논란이 됐으면 넣어야지. 안 넣었어. 이러려면 제정하지 말았어요. 그래서 삐끗 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6조 차별금지 영역에 성적 지향은 없다. 자, 8조를 보시면 8조 둘째 줄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노력 규정이네요. 노력 규정. 노력에 그냥 그치고 있습니다. 자, 9조 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유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 이거 보면서 저 기겁했다니까요. 아니, 경직법에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잖아요. 뭐하러 똑같은 조항을 여기다 넣어놓으면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언밸런스하게 적어놓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경직법 규정 뻔히 알면서, 경직법 법률인데 법률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개 그냥 훈령 따위가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상황 규정하면서 하야한다. 이 새끼들 완전 이상한 새끼들이야. 거기 그 뒤도 그래요. 그 뒤에 저 아래에 뭐 응급처치, 진료, 의뢰 등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권,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이게 이제 보호조치 비슷한 거예요. 보호조치 조치를 해야 한다. 야, 씨, 경직법 4조 보호조치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법률에서 시컨 해놓은 것을 똑같이 규정하면서 가행 규정을 해놨어. 누구는 뭐 가행 규정을 할지 몰라서 임의 규정을 해놨어. 경찰관이 근무하는 그 현장이 엄청 위험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치를 하더라도 어떤 수단을 쓸 것인지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놓은 것이 바로 경직법입니다. 근데 뭐 잘났다고 여기서 규정하면서 이 가행 규정으로 해놨는지. 그래서 삐끗 규정을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저 총론 마치고 내부도 강론하고 여기 입구에서 만나서 가죠. 입구에서 만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